요것도 은근 괜찮은데 이게 뒤에까지 있잖아요, 레일이. 이 맥주가 뒤에까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와이프 퇴근해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싶어, 이렇게. 아니면은 아예 좀 제대로 청소할 때는 청소업체들도 쓰는 거예요. 일단은 주방 청소하기 전에 그 주방이 청소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방에 올라온 물건이 많고 더럽기 환경이 좋으면 청소 안 해야 될 건데, 보통 이 조리하는 데에는 웬만한 물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여기 붙여놓고, 뭐 여기 후라이팬 걸어놓고, 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식용유나 고춧가루, 조미료들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두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거나 놔쓰기 편하자고 둔단 말이에요. 그 문제 뭐냐면 다 기름기가 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쓰기 편하자고 했지만 청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물건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물건 안 두면 여기서 요리했다 치면은 보통은 반경 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음식물이 튀거든요. 그 이만큼은 특히나 요리하고 닦아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런 부직병주 같은 경우로 요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더 더러우면은 여기를 먼저가 아니라 이 앞쪽이나 그 다음에 이 싱크대에 좀 물기 정도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벽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 타일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관리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잘 안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대청소할 때 다른 세제를 써가지고 청소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방 세제 살짝 묻혀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아예 좀 제대로 청소할 때는 그 피비원이라는 좀 다용도 세제 있거든요. 청소 업체들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뿌려놓고, 환기 물론 잘 해야 돼요. 환기 잘 해놓고 장갑 끼고 마스크도 끼고 뿌려놓으면은 오염물 다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 한번 닦고 이것도 행주 버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청소하고. 근데 일상적으로 주방은 우리가 매일 쓰다 보니까 매일 간단하게는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청소하는 거 외에. 물이 있는 곳은 거의 매일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습기가 있는 곳은 잘 더러워져서. 인덕션은 어떻게 청소하세요? 아까 알코올 소독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긁는 거 있거든요. 요리하고 이렇게 잘 닦아만 주면 잘 안 더러워지는데, 이거 인덕션 청소 제품 있어요. 이런 걸 긁어주면 돼요, 또 오염도 심하면. 그리고 청소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벽면이 닦고 하면은 이 인덕션 옆에 틈이 있어서 이쪽에 좀 오염도가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실리콘을 뿌렸어요. 여기 내 실리콘 짜가지고 안쪽에 음식물이나 들어가지 않게끔. 그럼 실리콘을 짜주면은 이 틈이 없으니까 여기도 그냥 닦아만 주면 되죠.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청소하기 편한 걸 만들어주면 돼요. 행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런 데 걸었단 말이에요. 보통 행주 거리가 없으면 이런 데 걸거나 뭐 이 수전에 걸거나 뭐 가지각색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한테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 행주 거리를 걸어주면은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내려서 면행주 내가 손 닦을 때 했으니까 제일 앞에 두면은 쓰면 좋고, 이런 것도 자주 쓰니까 뒤에 좀 넓게 두 개를 걸쳐서 넓게 걸어주면 잘 마르죠. 행주거리 종류 엄청 많은데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본인의 집에 맞는지는 그 집에 맞게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럼 싱크대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웬만하면 청소하는데, 저 과탄사수자 쓰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하진 않고, 뭔가 헌치 소리나 그 헌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닦아주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매직 블럭 같은 거 주셨어가지고, 매직 블럭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의 청소하기 괜찮아요. 이 수전도 닦기도 괜찮고. 근데 매직 블럭으로 이 안쪽 배수구를 청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수구에는 과탄산소다나 그런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배수구도 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물 내려가는 구멍은 다 있어요. 물 내려가는 구멍이 이 옆에 뚫려 있냐 이 안쪽에 뚫려 있냐 차이일 뿐이지, 이 물 내려가는 구멍에 과탄산소다를 넣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다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과탄산소다가 이 안쪽으로 안 내려가게 막아야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은 비닐에다가 휴지를 넣어서 좀 빵빵하게 만들어서 이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과탄산소다나 물이 내려갈 구멍이 막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더 들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 올려놔요. 그럼 일단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두고, 여기에다가 과탄산소다 적당히 넣으면 되는데, 저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분량 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넣는다 생각하고 넣거든요. 넣고, 이게 주방세제예요. 주방세제 한 2번 정도 짜줘요. 그 다음에 환기하고 마스크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뜨거운 물을 조금 식혀서 넣는 게 좋은 게, 뜨거운 물 약한 배관은 배관이 조금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조금 물을 식혀 넣는 게 좋아요. 아까 저기 과탄산소 넣었고 위쪽에 조금만 더 뿌릴 거예요.
안쪽에서 이제 소독되면서 청소가 되는 거예요. 락스가 잘 활용하면 가성비 있는 청소 용품이에요. 화장실에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쓸 수 있고, 락스도 물이라든지 이 청소 만나서 기체 같은 게 올라오니까 보면은 주의사항 다 있잖아요. 주의사항은 보면 되거든요. 락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조금 강하다 싶은 청소 세제에는 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일 같은 거 세척할 때 베이킹소다 쓰라 돼 있는데, 베이킹소다도 보면은 맨손으로 쓰지 말라 하거든요. 맨손이 손이 안 좋으니까. 그럼 장갑을 낀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환기를 하고, 다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에 맞게끔 써야 돼요.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들 보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환기하고 하면은 락스든 과탄산소든 어떤 세제도 그럼 괜찮아요. 물론 집에 아이가 있고 임산부가 있고 하면은 그런 세제 쓸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세제를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공을 안 들이고 얘를 둔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볼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과탄산소다를 한 컵 이하를 넣었는데, 과탄산소다랑 세제를 조금 더 넣으면 얘가 조금 더 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배수구가 아니라 싱크대 이 싱크볼 전체에 좀 전반적으로 청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싱크볼 자체가 좀 더럽다 하면 세제 양을 좀 늘리면 돼요. 요거 되는 동안에 세탁기 청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세탁기 한번 돌렸는데, 보면은 세탁기를 저는 돌리고 좀 열어놔요. 그 세탁문도 좀 열어놔야 되고, 저희 집은 이게 있어서 좀 열어지는데, 세탁기 쓰고 닫아 놓으면은 안쪽에 밀폐돼가지고 더 오염도가 올라가니까 웬만하면 쓰고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세탁기도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청소를 하는데, 이 세제는 특히 자주 청소해 줘야 돼요. 잔여 세제랑 물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푸시라 써 있어요. 눌러서 빼라고. 누르면 빼지거든요. 빼서 이것도 별도로 청소를 하고, 안쪽 보면은 오염도가 심하면 안쪽도 닦아주고요. 근데 저는 청소하다 보니까 지금 깨끗한데, 그리고 이 밑에 배수 물 빼주고, 배수 펌프 물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오염됐을 때는 좀 헌칫솔로 좀 긁어내거든요. 헌칫솔 쓰면 되고, 그 물 빠지는 동안에 또 다른 청소를 하는데, 세탁기 기능 중에 보면은 여기 2개 누르면 통살균이 돼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바뀌죠. 네. 그 스팀 돼가지고 통살균 되는데, 이렇게 눌러놓고 청소하는 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품화돼서 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과탄산소다 넣어서 돌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락스를 넣어서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본인 스타일에 청소를 하면 되고, 돌리면은 이쪽 오염도 많이 그래서 없어져요. 근데 나는 세탁기 청소 잘 안 한다면은 여기가 곰팡이 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의류를 깨끗하게 하려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여기가 더럽다 보니까 의류를 빼면서 다시 여기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여기가 관리 안 되면 헌칫솔이나 그런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되거든요, 이 안쪽을. 이런 식으로 이쪽 벽이라든지. 요거 이제 화장실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오염도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닦일 맛이 없을 텐데, 딱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얘를 분리해야 돼요. 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보면 잔여 세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제에 따라 다른데, 저희 집은 섬유유연제가 조금씩 남더라고요. 오염도가 심하면, 곰팡이가 피면은 다른 그런 욕실 청소 세제라든지 그런 걸 뿌려서 닦아주면 되고요, 수세미로.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니까 오염도가 심하지 않아서 물 청소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닦인다, 보면은 보이나요 혹시? 네. 그럼 이런 데는 이런 솔 같은 거 이용해서 하면 돼요. 여기 이런 데 굳이 세제를 엄청 이용할 필요 없거든요. 이 정도 오염도면은. 여기가 깨끗해야지 세제가 내려갈 때 깨끗한 세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곰팡이 섞인 세제가 아니라. 깨끗하죠? 봐봐요. 저도 이거 한 달 전에 청소했는데 밑에 곰팡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졌죠? 햇볕이 좋으면 햇볕이 말려도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쪽까지 나가는 동선이 좀 길어서 여기 놔둬봤는데 잘 마르더라고요. 잘 안 마르면은 바깥에 하면 되고, 근데 물론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이쪽에 말리면 좀 그렇겠죠. 아까 과탄산소다를 넣어놓고 지금 잠깐 여기 세탁기 청소했잖아요. 그럼 이 헌칫솔을 생각보다 좀 썼다 싶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더러운 데를 쓰고 얘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5분, 10분 지났단 말이에요.
오염도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한 10분 정도 넣고 청소를 해요. 지금 저는 이거를 청소한 지 오래 안 돼서 막 극명하게 깨끗해지는 게 안 보이는데 청소한 지 몇 달 됐다 하면은 확연하게 깨끗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데 만약 여기가 오염도가 좀 남아있다 그러면 이 헌칫솔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고, 보통 잘 안 닦이는 데가 이 배수구 안쪽도 잘 안 닦이거든요. 오염도가 심하면은. 그럼 얘를 이렇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더럽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닦아주고. 근데 사실 칫솔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깨끗하단 말이에요. 나도 집에 가서 과탄사수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유용한 세제입니다. 세탁물도 좀 더 표백을 위해서 첨가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혹시 칫솔,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 칫솔이라면 분리수거 하시나요? 네.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칫솔은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량제로 버리세요. 왠지 알아요? 칫솔의 몸체는 플라스틱이지만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칫솔은 유심히 동네마다 붙어있는 그 지자체마다 그 딱 분리수거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나온 거. 웬만하면은 칫솔은 다 종량제로 넣으라 돼 있어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를 분리수거 하게끔 플라스틱을 배출을 하면은 그럼 분리수거 이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다 뒤섞여 있으니까. 웬만한 플라스틱은 정말 플라스틱에 맞는 걸 넣어야 돼요. 집에 냉장고 있죠? 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혹시 다 기억이 나요?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개수 자체가 딱 나한테 우리가 먹는 필요한 식재료만 있으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인 개수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냉장고를 안 열고도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냉장고에 우리 집에 뭐가 없으니까 뭘 장을 보고 가야겠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 보면은 오늘 식재료가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열기 전에도. 여기에 이제 지금 PD님 가시면 제가 좀 이따 이제 먹을 점심 밑반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있는 식재료로 끓여놓은 부대찌개 있고 이런 거 해서 먹고, 얼마 전에 또 케이크 먹어서 케이크 남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빨리 먹을 것들 두는 거예요. 고구마로 삶은 것도 이제 고구마 간식류 같은 거에 넣어서 먹고. 요것도 은근 괜찮은데 냉장고를 잘 보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쪽에 넣었다 쳐요. 저쪽에 있으면 꺼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에 쌓여요. 적재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앞으로 쌓여서. 그러면 앞에 물건이 쌓이게 되면은 뒤에 물건은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공간은 없다 생각하고 앞에 보이게 좀 두시고, 근데 만약에 나는 뒷 공간까지 따로 쓰고 싶어. 그럼 이런 수납합 이런 걸 쓴다든지 당길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제품 같은 거 쓰면은 이게 뒤에까지 있잖아요. 레일이. 보면 이 맥주가 뒤에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까지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개 먹는 쳐 앞에 당겨지고, 오늘 만약에 와이프 퇴근해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싶어, 이렇게 이 뒷공간을 써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계란 트레이인데 이거 꺼내면은 이쪽에서 먹을 수 있고, 이 뒷공간까지 얘가 수납이 돼 있는 거예요. 사와서 그대로 넣고, 다 먹으면 빼고, 여기 유통기한 붙여놓고, 그럼 다시 얘 떼고 새로 사서 넣고. 그리고 요 밑에 아래 공간이 좀 텀이 작으니까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건데 넣어서 쓰고, 밑에 요 장류만 놔뒀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는 조미료나 그런 소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할 때 같이 넣을 뭐 귤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공간을 분리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쪽에다가 저는 지금 장이 여기 통일돼 있잖아요. 장을 꺼낼 때 얘만 꺼내면 되는데 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딱 그 공간을 구역을 정해놓으면 돼요. 밑반찬 여기 있고. 냉동실도 마찬가지인데, 냉장실, 냉동실을 그 창고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식물을 먹고 남았네? 얼리면 돼. 얼리면 영구적이야. 넣으면 이게 창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얼려서 기억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먹으면은 괜찮죠. 근데 그게 뭐 검은 봉지나 아예 뭐 뒤죽박죽 안 보이게 넣으면은 그 결국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걸 보관 안 해서, 보관하더라도 금세 먹을 거라서.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을 해놓고 밥솥에 깨서 두면은 시간 지날수록 밥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밥 하자마자 소분해가지고 식힌 다음에 두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때만 빼가지고
좀 이따 점심 먹을 때 여기 하나 해서 또 돌려 먹고, 양파 좀 썰어 놓은 거랑 마늘 빻은 거랑 그런 식재료 간단하게 쓸 것들을 뒀고요. 어느 정도 소분해 두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뭉쳐두면은 먹을 때 한 번에 해동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다 해동해서 다 먹으면은 뭐 괜찮다만 저희가 2인 가구라서 요런 거 보면은 대파를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한 단씩 사가지고 썰어서 보관하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냉장 보관하고 냉동 보관하고 할 때 하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막 많지는 않을 때는 이런 거 제품화된 거를 사가지고 요리할 때 더 쓰는 거죠. 뭐 청양고추랑 마늘 같은 경우는 빠진 거 있어요. 그거를 얼려가지고 조금 이 개수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뭐 한 요리 할 때만 한 블럭 넣게끔 보관하고 있어요. 간식류 같은 거는 여기다 몰아놨어요. 만약에 간식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장 보러 가더라도 우리 집 냉동실에 간식류는 에그타르트랑 떡볶이가 있으니까 다른 간식류를 뭘 사놔도 되겠다 계산이 나오죠. 공간도 이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보통 화장실 청소를 많이 쓰는 걸 한번 알려드릴 건데, 매직 블럭을 화장실 청소 많이들 쓰시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맨손으로 쓰는 분도 있고, 이거를 이런 세면대나 도기를 닦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도기를 닦으면 코팅이 벗겨진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도기는 말고 이런 유리나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을 닦고, 이런 수세미류를 청소할 때 더 쓰면 되는데, 수세미는 물론 도기를 닦아도 되고 스테인리스 유리 다 닦아도 돼요. 하지만 매직 블럭은 용도에 맞게 써나 뭘 알고 계시고, 여기 세면대 청소할 때 세제 3가지 쓰는데 때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에 샴푸가 너무 많다 그러면 샴푸를 쓰기도 하고, 우리 집에 주방세제가 생각보다 안 쓰인다 주방세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에 욕실용 세정제가 있다 하면 욕실용 세정제를 쓰는데, 저희 집은 최근에 욕실 세정제 다 썼거든요. 그 욕실용 세정제를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식세기를 쓰다 보니까 주방세제가 생각보다 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남는 세제를 쓰면 돼요. 이 세제가 무조건 거기에 용도에 쓰는 게 아니라 주방세제를 화장실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중성세제라서 주방세제가 잘 쓰여요.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이 안쪽도 보면 더럽단 말이에요. 이 밑에도. 이 위에도 아니 이 밑에 전반적으로 다 닦아줘야 돼요. 이걸로 여기도 다 닦아줘도 되는데, 여기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려면 손님이 온다, 우리 집에 뭔가 조금 집들이 한다 싶을 땐 매직 블럭으로 여기 닦아줘도 더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붙어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웬만한 가정집에 이 욕실 분리하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물때 때문에 사람들이 물때 제거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때를 수세미에다가 주방세제 묻혀서 좀 따뜻한 물 묻혀가지고 닦아주고, 여기 1분만 닦아볼게요. 혹시 여기 보이나요? 물때? 여기를 수세미질 먼저 해줘요. 때를 먼저 없애주는 거거든요. 매직 블럭으로 한 번 더 닦아주고, 혹시 좀 바뀐 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쪽에 보면 여기 안 닦인 부분이에요. 영상에 보려면 모르겠는데 여기 물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손으로도 안 지워지잖아요. 이 물때를 주방세제랑 수세미를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하기 위해서 매직 블럭으로 닦아주면은 물때가 꽤 많이 제거되거든요. 집에서 활용하기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매직 블럭 방금 수세미질 해서 그런데 이것도 여기다 한번 닦아주고, 여기 물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저 극세사 타올을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해주면 깨끗해요. 다른 걸로 닦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사실 평소에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만약에 좀 손님이 온다, 대청소를 한다 하면은 한 번씩 깨끗하게 해주고, 수저는 사실 그냥 자주 조금씩 닦아주는 게 좋아요. 우리 손을 매일 대다 보니까 이 정도로 관리해요. 수저는. 이런 데도 물 청소를 한 다음에, 다 하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물 청소가 극세 타올로 한번 닦아주면 되거든요. 물기를. 그 다음에 그 극세 타올로 이런 데도 닦아주고, 위에도 닦아주고,
여기 위에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위에를 먼지가 다 쌓여요. 그러니까 저런 타올로도 닦아주는 데가 있고 물 청소가 하는 데가 있고, 물론 수세미지를 여기도 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보통 저는 닦아만 줘요. 그러니까 바닥 청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 청소도 이 타일을 닦을 때는 웬만하면은 매직불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수세미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막 이틀 한 번씩 바닥 청소를 자주 하진 않아요. 샤워할 때 물 청소를 간단히 먼저 하거든요. 샤워할 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주고 전 환기를 자주 해요. 화장실 문을 웬만하면 열어놔요. 여기가 잘 건조되게끔. 근데 물기가 계속 있으면은 곰팡이가 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스퀴징이라 해가지고 물기를 계속 없애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여기 물기 다 없어요. 이게 거의 중노동이거든요. 저는 이 스퀴징을 할 시간에 차라리 이 바닥에 물건을 최소화로 하고 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해가지고 잘 건조된 환경을 유지하면은 이 스퀴징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유지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쓰다 보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쓰면. 한때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깨끗하긴 하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불편하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제품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샴푸를 써볼게요. 집에 샴푸가 뭐 유통기한을 넘어서서 정말 오래됐다, 머리에 쓰긴 그러니까 청소하는 데 쓰세요. 사용기한 조금 지난 거는 그냥 쓰셔도 되긴 하는데 머리 감을 때. 이 청소도 요령이 있는데 보통 이런 데는 오염도가 덜해요. 밀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 청소를 해봐야지 어디가 자주 더러워지고 어디가 좀 깨끗한지 알게 돼요. 사실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더 더럽겠죠. 이 배에서 물이 부으니까. 저는 이런 데는 가볍게 하다가 이런 데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청소한다 하면은 이 배수구도 다 빼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안쪽까지 청소해줘야 돼요. 그 냄새가 안 나요. 여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니까 뭐 이 정도 유지되는데 만약 여기 주기적으로 청소 안 하면 여기 되게 더러울 거예요. 싱크대 배수구처럼 청소하면 되나요? 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전 칫솔 활용해요. 칫솔을 활용해야지 이런데 구석 틈 같은 것도 여기는 오염도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해요, 저는. 청소의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여기를 청소한 다음에 다 해놓고 여기를 청소하고 또 물을 뿌리면 밑에 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를 하고 아래를 하면 돼요. 더 좋은 거는 위에도 뭐 이런 다 닦아주고 하면 되고. 집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웬만하면 굽혀서 하지 마세요.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허리에도 좀 안 좋고 관절도 안 좋다 보니까 바닥 청소는 서서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제품은 이름이 뭐예요? 아, 이거 다른 집 청소하러 갔을 때 그분이 이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뭐였더라? 깔끔대장이었나? 아마 그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한 다음에 이런 청소용품 어디다 두세요? 화장실 안에. 문제가 그거예요. 화장실은 제일 습하다 보니까 청소용품이 같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청소용품을 해가 드는 곳에 두면 좋은데, 뭔가 별도의 뭐 발코니라든지 해가 드는 공간이 있으면 해가 드는 공간에 두는 게 좋아요. 저희 집에 이게 조금 말랐다 싶으면 밖으로 빼요. 물기 냄새를 가긴 좀 그러니까. 청소의 재미를 느끼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계기요, 계기. 청소회보다는 정리정돈에 처음에 더 재미를 느꼈어요. 정리정돈을 군대에서, 사실 군대 가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되게 많아요. 시간과 열정은 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군대 휴가 나가서 뭐 어머님 도와드릴 방법 뭐가 있을까? 집이 좀 어질러져 있거든요. 어머니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정리정돈 같은 거를 한번 하면은 어머님한테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정리정돈 관련 책 읽어서 정리정돈도 하게 됐고, 조금 더 고민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정리정돈 말고도 뭔가 청소, 살림 전반적으로 하면은 결혼했을 때도 와이프한테도 좋고 내 자식한테도, 내 자녀한테 어떤 식사 한 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가정적인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정돈을 시작으로 청소, 요리, 간단한 집수리 하나하나 배우게 됐어요. 시작은 정리정돈의 재미를 느끼니까 청소도 좀 재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느껴봐야 돼요, 재미를.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